EIA 저번 주 원유 재고가 5.1밀리언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 미국 휴일이었기 때문에 연휴에는 보통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석유 소비량이 늘어나고 다음 주 재고 발표는 까봐야 알겠지만 좋을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략 비축유 저장고 SPR에서 1밀리언 배럴을 풀고도 이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SPR 용량 자료를 보면 4월 초부터 매주 1밀리언 배럴씩 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부담도 있고 여름 드라이빙 시즌도 코앞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채워놓아야 합니다. 이번 주 데이터를 보면 원유 재고량은 지난 5년 평균보다 3% 낮고 휘발유는 3%, 디젤은 8%, 프로판, 프로필렌은 19%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재고가 예상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미국 정유소 가동률은 88.7%로 2019년 여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리를 하는 중입니다. 반면 이번 주 미국 석유 굴착기 수는 늘지 않았고 가스 굴착기는 2주 연속 1개 감소했습니다. 물론 올 초부터 계산하면 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미국의 석유와 가스 굴착기 수는 100개 이상 증가했고 캐나다와 북미 외 지역은 미국과 달리 저번 주에 굴착기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 생산량은 코로나 전에 하루 최고 13밀리언 배럴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하루 11밀리언 배럴 정도인데 올해는 회사 내실을 다질 분위기라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WTI 유가가 $70 근처까지 온 것에는 모든 뉴스가 집중되어 있지만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3 위로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국제 LNG 가격은 아시아와 유럽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이상한파로 인해 수요가 급등했던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추진했던 북극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 내에서 석유 시추권 임대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사우디는 원유가 배럴당 $70 이상으로 급등한 후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아랍 경유 등급을 예상보다 높은 배럴당 20센트 인상하는 등 5가지 아시아 등급 중 4가지를 인상했으며 올해 나머지 기간 세계 원유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 세계가 목표로 하는 2050년까지 제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 당장 새로운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전부 중지시켜야 한다고 최근 발표한 것을 두고 러시아 석유 장관 노박은 그렇게 한다면 유가는 아마 배럴당 $200까지 오를 것이고 천연가스 가격도 날아갈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들은 국제경제 포럼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은 위험한 발상이며 2050년까지 제로 탄소 배출 계획은 라라랜드 시나리오라고 일축하면서 두 나라 모두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OBB의 캐나다 몬트니 천연가스 유저는 컨덴세이트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고 캐나다 오일샌드 업체들이 헤비오일 송유관을 통해서 미국 정유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컨덴세이트과 혼합해야 수송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컨덴세이트는 천연가스 유전에서 부가물로 일종의 울트라라이트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라이벌인 카타르보다 싼 가격에 컨덴세이트를 공급해왔었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아시아 최대 컨덴세이트 수요국으로 미국 경제 제재가 발령되기 전에는 SK이노베이션, 한화, 현대오일뱅크 등이 이란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 제조사들은 카타르, 호주, 미국 등으로 거래처를 옮겼는데 미국과의 핵 협상으로 이란이 다시 시장에 나온다면 한국 시장을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에는 중국과 일본이 이란의 최대 구매자였습니다. 한편 이런 이란의 핵 협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란의 핵시설 관련 기밀 문서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란 대선에서 강경 보수파가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핵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에너지 연구 책임자는 최근 이란의 무역 제재 해제가 시장에 더 많은 원유 공급을 의미하더라도 유가 가격을 더 높게
올릴 수 있다는 다소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오펙 플러스가 5월부터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당시 전문가들 예상보다 많은 양이었음에도 4월부터 유가가 어떻게 상승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생산량 증가 발표보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 더 긍정적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는 이란 수출 증가는 단기적인 유가 하락을 의미하며 아마도 브렌트 유가를 배럴당 최고 70불로 제한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배럴당 65에서 70불 사이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WTI는 70달러를 넘을 것 같고 이란의 핵 협상이 해결되는데도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고 오펙이 8월부터 석유 증산을 얼마나 더 하느냐에 따라 향후 유가 변동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수요 회복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공급이 문제 같은데 오펙이 과감하게 증산하느냐 아니면 저번 1월에 사우디 감산이나 이번 여름에 예상보다 증산량이 적었던 것처럼 한 번 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페이크를 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증산을 늘려야 수요를 맞춘다고 펌프질하는 중인데 그게 페이크를 위한 빌드업인지 아니면 실제 과감한 증산으로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쉐브론은 투자자들로부터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최근 CEO가 캐나다의 자사 오일 샌드 지분의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로열 더치쉘과 코노코 필립스 등도 캐나다 오일 샌드 자산을 CNQ와 CVE에 매각했었습니다. DJ 유전 최근 보난자 크릭 에너지와 익스트랙션 오일 앤 가스사가 2.6 빌리언 달러 가치의 합병에 합의하면서 시비타스 리소시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고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에 위치한 DJ 유전에서 최대 규모의 순수 단일 유전 에너지 생산자로 거듭났습니다. 보난자 크릭은 이번 합병에 앞서서 4월에 파산 선고가 났던 하이포인트 리소스와 합병을 이루었습니다. 합병한 회사는 하루 생산량 117MBOE로 예상되며 석유 40%, NGL 25%, 천연가스 35%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이미 HPR과 합병으로 연간 약 31밀리언 달러의 시너지 효과를 예상한 보난자 크릭은 이번 합병으로 25밀리언 달러의 추가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단일 유전 생산자가 아닌 아나다코를 인수하면서 DJ 유전을 가져온 옥시덴탈과 노블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DJ 유전을 가져온 쉐브론, 그리고 PDC 에너지의 DJ 유전 생산량이 더 많지만 이들 회사는 퍼미언에서 더 나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DJ 유전은 2019년 11월에 생산이 정점을 찍은 이후 생산량이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작년에는 미국 육지 석유 생산량의 7.02%와 천연가스 생산량의 6.65%를 담당했었습니다. 2019년에 평균 26개의 굴착기가 있었지만 작년 코로나 사태 때에는 9개로 감소했으며 올해 유가 상승과 함께 미국 전역의 굴착기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DJ 유전은 아직 좀 더딘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올라온 만큼 운영자들 사이에 더 많은 자본 배분으로 생산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옥시는 부채를 갚기 위해 DJ 유전을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텔루리안 저번 주 세계 3위 에너지 거래 업체인 스위스의 군보르와 10년 계약에 이어 거의 똑같은 10년간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LNG 수출 계약을 세계 최대 에너지 거래 업체인 네덜란드의 비톨과 계약하면서 드리프트 우드 LNG 터미널 계획이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OIH ETF 유가 상승과 함께 업스트림의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했고 그 다음으로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로 눈길이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드릴링이나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OIH는 옆에 홀딩 비율을 보시면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을 중심으로 짜인 대형 서비스 업체 위주의 ETF입니다. 펜비나 파이프라인, 킨더모건, 크레스트우드, PBA는 최근 인터 파이프라인을 8.3 빌리언 캐나다 달러에 인수했고 이 거래가 완료되면 배당을 4.8% 정도 올려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MI도 ED와 CEQP가 동업하던 스테이지 코치 가스 서비스를 1.22 빌리언 달러에 사들이면서 가스 저장 시설을 확보했고 5월에 배당도 3% 인상시켰습니다. 업스트림처럼 미드스트림도 큰 회사들 위주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미드스트림 이야기가 나올 때 AM이나 DCP를 좋게 본다고 소개했지만
있지만 이 주식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고 현재로서는 회사 사이즈는 미드스트림 치고 작지만 천연가스가 주력이고 배당 가능 현금 흐름 DCP가 현재 웬만한 MLP 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CEQP가 그 외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배당이 약 8.5% 정도인데 세금이 많은 LP 회사임을 감안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냐 하면 일반주와 우선주 배당 265밀리언 달러를 제외하고도 잉여 현금 흐름 FCF가 130에서 180밀리언 달러 정도이고 이번 자산 판매를 통해 회사가 목표로 하던 3.5배 정도의 부채 레버리지를 맞출 것 같고 회사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175밀리언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가 되고 일단 장기 부채 상환 기간이 2025년 전까지 없고 FCF 포텐을 보면 정말 괜찮은 회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식 명언 중에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파는 게 힘듭니다. 손절매에서 파는 것도 미친 듯이 힘들지만 사실 익절매가 손절매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팔 때도 분할로 파는 게 중요합니다. 익절매가 힘든 이유는 정이 들 수도 있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절대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도 현재 5일 종목 중에 제일 오래 들고 있는 게 OBB입니다. 그래서 OBB를 언제 파는지 좋을지 많이 생각해 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아직 더 가지고 있을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OBB의 원래 계획은 2022년 말까지 부채를 4.5빌리언 달러까지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실적 발표 때 유가가 조금 올라오고 이글퍼드 자산을 부채를 갚기 위해 팔면서 그 목표 시점이 반년 줄어들어서 2022년 전반기 말로 수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유가가 50달러, 천연가스 2.75달러 기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글퍼드 판매 완료 인터뷰에서 CEO가 올해 말이면 목표 부채인 4.5빌리언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다시 6개월이 앞당겨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올 초 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졌습니다. 현재 유가가 70달러이고 천연가스 가격이 3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CPE를 비롯해서 대부분 업체가 정말 올해 해증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부채를 늦어도 올해 말까지 목표 정도로 낮추고 나서 남는 현금을 어디에 쓸 건지가 관건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1. 배당을 올려준다. 2. 자사주 매입을 한다. 3. 다른 매물을 산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OBB가 2018년에 뉴필드를 인수하고 부채를 줄여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인수를 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 자사주 매입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주주들을 달래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지만 경영진들이 보기에도 너무 주가가 저평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사주 매입했던 가격이 평균 5.46달러 정도였습니다. 5대1로 역분할하기 전이니 지금 가격으로 치면 27.3달러였습니다. 당시 자사주 매입을 했던 2019년 상반기에 유가가 50달러대 초반이었고 천연가스 헨리허브 가격이 2달러대 초반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영진도 27.3달러가 당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어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현재 유가는 그때보다 15달러 이상 높고 천연가스는 0.5달러 이상 높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OBB가 힘들었었지만 해칭 때문에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았고 현재 생산 단가는 2019년 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아닌 전 세계 자본이 모이는 미국으로 회사 국적을 세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30달러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모멘텀은 석유이지만 미래는 천연가스가 더 밝은데 OBB는 천연가스도 40% 정도이고 쉘의 LNG 캐나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더 좋아질 거라는 이유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한 가장 큰 이유가 언젠간 S&P 400이나 600에 포함되기 위해서이고 퍼미안의 미들랜드와 아나달코의 스택스급 유전 그리고 캐나다의 몬튼이라는 금싸라기 지역의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A에 좋은 타겟이라는 점에서 지금 팔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최근 JP모건이 OBB 주식에 대해 too compelling to ignore, 눈을 뗄 수 없다고 표현하였고 대부분의 대형 금융기관이 OBB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바이 등급을 줬으며 바클레이즈는 최근 석유 주식 중에 OBB와 EOG를 향후 몇 달 안에 배당금을 올려줄 만한 주식이라고 말했습니다. CFR의 리서치는 백신 확산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 사야 하는
있는 최고의 수혜 주식 업데이트에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로 소비재와 산업 관련 주식들이 대량 열거되었는데 에너지 섹터에는 유일하게 오빈티브와 미드스트림 업체인 타르가 리소스만 뽑혔습니다. 이 영향 때문인지 TRGP는 어제 하루 12%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주식에 관한 모든 판단은 본인 공부를 토대로 하셔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유튜버나 애널리스트 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